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2070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6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이후로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기관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만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수 종목들 매수를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이브 매매타임 시상식에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최근에 주가 부분에서 급락세를 나타냈던 다산네트워크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도 빠지기도 했지만 5G 통신 장비 업종 중에 최근에 다산네트워크스는 증자에 따른 주가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다소 과도했던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최근에 그제 어제 이틀간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이틀간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바닥권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미 법인인 다산존 솔루션즈와 그리고 2018년 인수한 독일 통신 장비인 키마일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신사들의 모바일 백홀 즉 무선 데이터를 유선으로 연결해주는 장비, 5G 관련 스위치 및 초저지연 스위치에 해당되는 그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5G 관련된 유선망 투자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미중 무역 활동 확대에 따른 화웨이 반사 이익도 다산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고 글로벌 FTTH라고 해서 결국은 피벗 투 더 홈이라는 광가입자 망에 대한 고도화 등으로 실질적으로 10기가급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기 등에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활성화에 따른 다산 네트워크스의 수혜도 이야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마 장비 업체가 100%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통신 사업자들의 투자 결정에 따른 높은 의존도가 있어 결국 이제 5G 관련된 실제 매출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회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진다면 최근의 주가는 다소 좀 과도하다 보고요. 증자에 따른 주가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금일도 시장이 조금은 하락세에서 출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7,100원 정도 구간의 매수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4월 29일부터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일단 5위에는 사무개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0.43%, 4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6월 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3.32%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삼표시멘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61%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휴캠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65%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원익큐브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지금 1위에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데 원익큐브라는 종목입니다. 5월 2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16%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 원익큐브 올라와 있는데 현재 16%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매수하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이제 폴 더블 등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소재 가운데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소재로 꼽히는 이제 은나노 와이어를 이제 신규 사업으로 준비한다라고 이제 밝힌 적이 있고, 이 삼성 폴 더블폰 이제 출시가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 이 원익큐브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폴 더블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크린 깜빡거림이나 그리고 이제 화면 결함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 더블폰을 이제 이번에 9월에 이제 공식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9월까지의 이제 출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2,700원이었는데 2,7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해당 가격대를 이제 돌파할 경우에는 3,200원까지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9월에 대한 공식 출시를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관들이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 지금 처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제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 관세는 이제 유예가 되고 이제 협상을 이제 시작한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타결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발표했듯이 경기가 굉장히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의 보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걸 밝힌 적이 있고, 이제 미국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역시도 이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적인 부분인데, 국내 증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이 방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이나 화이트 리스트 제외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추경적인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러한 거에 있어서 단합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역시도 약간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인데, 코스피적인 부분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일단 코스닥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코스피가 대량 수급이 들어온 다음 코스닥에도 이제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10월, 11월, 12월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까지의 폭락은 아니지만 이제 2019년 3월부터 7월 현재까지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작년 10월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개인들이 이제 많이 거래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최근의 저점 650포인트를 이제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저가를 650포인트를 깨고 이제 647포인트까지 내려앉은 점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찾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대 아마 이제 617포인트까지도 어느 정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지점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비중을 다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바닥을 찾는 시점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동반한 저가 매수를 조금씩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악재는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악재 중에서 우선 이제 일본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멸이 되어야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된 테마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경제 보복이 반도체 쪽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본의 다음 관련주라고 봤을 때는 이제 2차 보복에 관련된 주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2차 경제 보복으로 이제 티타늄 합금 및 이제 특수강 등 이제 그런 440여 개의 품목을 추가로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티타늄 관련주인 이제 뭐 티플렉스 정도가 이제 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17%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리고 이제 밀리는 흐름인데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재무 상태가 좋고 현재 주가의 위치도 바닥권이고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보복이 강행된다면 이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7월 26일 월요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기관들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요. 외국인들만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수 종목들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리는 시장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어제 시장에서도 전기 전자 업종에서만 1,800억 원 넘게 순매수세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 전기 전자 업종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증시에서 반도체에 대한 쏠림이 현재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이후로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강화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의 이 중소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매는 오히려 매도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수급 상황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최근 좀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1%대로 빠집니다. 이 삼성전자는 47,000원대 이탈하고 46,0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 장중에 8만 원 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 넘게 내립니다. 78,2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것으로 현재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4위권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만 원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LG화학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과 함께 최근 2거래일 동안 약세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하락은 없는 상황이고요. 33만 7천 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가 6위권까지 어제 올라오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여전히 6위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4% 강보합권 24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셀트리온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18만 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17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횡보 중이고요. 네이버가 이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2% 가까운 강세로 출발을 합니다. 13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파이낸셜 이 출범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신한제조 9위권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 포스코는 이제 10위권도 겨우 지켜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23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2067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오늘 651포인트 겨우 지켜내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그냥 갑니다. 사실상의 큰 움직임은 없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ELM이 조금씩 하락폭 키워갑니다. 0.65% 하락세 17만 원 선 이탈됐습니다. 16만 9,3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젠 약보합권 헬릭스미스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5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41만 원대에서 움직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0.4% 강보합권 17만 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KMW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였지만 KMW만이 강세로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51,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이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4% 가까운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만 원 선에서 18만 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0.63%의 하락세로 9위권도 이제 겨우 지켜냅니다. 6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장 출발 월요일에는 67,000원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벌써 금요일인 오늘은 5,000원 가까이 빠지면서 6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0위권에는 휴젤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움직임 없고요. 365,6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캠시스입니다.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휴대폰용 그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및 이제 영상 기반의 이제 ADAS 제품군 그리고 이제 생체 정보 인식 및 정보 보안 기술 응용 제품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및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이제 주력 아이템으로 개발 그리고 이제 생산하여서 주 고객사인 이제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다양화로 이제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와치 그리고 이제 VR 카메라 등을 개발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의 대당 이제 탑재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이 카메라 화소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캠시스의 이제 1분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728억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1.8% 이제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역시 77억 원으로 지금 이제 147.1% 이제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이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 판매에 따른 이제 매출 구조 다변화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전기차 판매가 이제 시작됨에 따라서 이제 기존 카메라 이제 모듈에 편중된 이제 매출 구조로부터 이제 탈피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 캠시스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이제 CEVO 자체 개발한 끝에 다음 달 이제 판매를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존 우체국이나 이제 뭐 순찰차 등 이제 B2G와 이제 물류 그리고 이제 AS 등 이제 B2B를 타깃으로 하였으나 예상 외로 이제 레저카로도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사전 모집자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B2C로 이제 몰린 상황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CEVOC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술력으로 설계한 이제 초소형 이제 전기차로서 1회 충전에 약 이제 100km의 주행이 가능하며 이제 1회 완충에는 약 3시간 가량이 이제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제 최대 주주 지분율 20% 그리고 이제 유통 주기 수 대략 4,700만 주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기준 이제 흑자 기록으로 이제 재무 상태는 이제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최고점 이제 2,750원을 찍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V자 반등을 이제 그리려고 하는 이제 흐름입니다. 현재의 주가 위치가 다소 이제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지수 폭락에 비해서 이제 지수 하락 영향을 굉장히 덜 받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종가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2,700원, 이제 손절가 2,50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목은 이제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1992년에 이제 설립되었으며 이 신용조사업으로 출발해서 이제 민간업계 최초로 이제 채권 추심업을 이제 허가받았으며 이후에 이제 신용평가업 그리고 이제 신용조회업 등으로 이제 사업을 넓혔습니다. 이제 2016년 1월 1일을 이제 분할 기일로 이제 신용평가 부문을 이제 단순 물적 분할하였으며 이 분할된 종속 회사인 서울신용평가는 이제 신용평가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서비스로는 이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이제 기업 신용 정보 그리고 이제 실명 확인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그리고 이제 상거래 채권 뭐 이제 신용 조사 그리고 이제 뭐 RP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신용 조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이제 사업 진출로 인한 이제 사업 확대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제 신용 정보 조회 이용은 이제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네이버가 중국 알리페이처럼 이 금융 생태계 조성에 뛰어든 만큼 이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시장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도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라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하기로 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이제 주류 통화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는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했었다가 재차 이제 페이스북이 이 리브라의 발행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하였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련주들도 그로 인해서 급락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가파른 하락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편입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때마다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제 이러한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그로 인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 역시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 3월 기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737.21% 증가하였고, 당기 순이익 역시 351.64% 이제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이제 원가 및 판관비의 이제 감소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재무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락 조정을 이제 충분히 받았고, 이제 전일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 이제 영망치형 양봉 캔들로 이제 마감이 된 상태인데, 이는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의 신호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며, 이 영망치형 패턴으로 이제 윗꼬리를 채우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2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30원 이탈 시에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캠시스 그리고 SCI 평가 정보 만나보고 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상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분이 1위를 했는지 살펴보셔야겠죠. 두 번째 시즌을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위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4월 29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오늘까지 코스피는 6% 넘게 빠졌습니다. 140포인트 넘게 빠진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3% 넘게 빠졌습니다. 거의 100포인트 가깝게 빠졌는데 시청자분들도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셔야 할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라이브 매매타임 8개 종목들을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습니다. 3달 동안 함께 따라와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시즌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위 저희가 이름이 새겨진 1위 기념 골드 이름표와 상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상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 이 스텝이 지금 상장을 전해주고 있고요. 일단 네, 이름표를 저희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름표 네, 주시면요. 골드 이름표거든요.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이 사람은 출발 증시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2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익률로 최다 1위 및 탑 8 순위를 석권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부상으로 에코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내내 이 홍기범 연구원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 2위를 다투던 분입니다. 마지막에 아쉽게 좀 2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일단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순위 2위 스탁미디어 그룹 반종민 소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이 이름이 새겨진 2위 기념 실버 이름표와 상장 그리고 부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장을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이름표 그냥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2위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 이 사람은 출발 증시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2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수익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수익률로 탑 A 순위를 석권한 바 최종 2위를 기록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상으로 저희가 반 소장님의 눈 건강을 위해서 안약과 그리고 코 건강을 위한 티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티슈 여기 있습니다. 네, 돈다발이고요. 네. 네. 방금 제스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좀, 그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1위의 주인공 홍기범 연구원, 저희 제작진이 어떤 선물을 좀 드려야 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연구원께서 제가 처음 봤을 때 3개월 전에 뵀을 때부터 똑같은 쇼핑백에 책을 매일 넣어 다니더라고요. 저희가 이걸 들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네, 이 똑같은 매일 쇼핑백으로 이렇게 3개월 동안 구겨지지 않고 맨날 가지고 다니셨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에코백으로 좀 저희가 장만을 했습니다. 일단 종이 가방에 혹시 사연이 있나요? 특별히 사용한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뭐 가방을 매기에는 좀 뭔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뜻하지 않게 맨날 똑같은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물을 주신 만큼 네. 이 선물 잘 이용해서 앞으로 항상 기억하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텝이 지금 선물 전달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받으신 소감 어떤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 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대보다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첫 방송 때 너무 긴장했던 터라 말이 꼬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으면서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뭐 운이 좋아 수익률 1위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 상장을 받았는데 일단 너무 정말 기쁘고
참 뭐라 표현할지 참 감개무량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첫 신인이다 보니까 스윙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출연하고 계시는 실력이 출중한 여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시즌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뜻하지 않게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좀 욕심이 나게 되더라고요. 아니, 솔직한 심정을 지금 이제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예. 욕심이 나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꿋꿋이 버텨준 이 본느라는 종목에게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일단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우리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임직원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상장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과 김 팀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화랑이 되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즌에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해드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왕관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위인 반종미 소장님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함께 좀 1위 올라오기도 했었고 2위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좀 2위를 차지를 하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서는 또 1위를 했거든요. 역시나 또 높은 승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1위 하신 홍기범 연구원님에게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은 1주 전에 1등을 했을 때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본능 자체가 수급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해서 이제 내려올 때가 됐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도 2등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해봤던 결과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티슈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달러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얼마 전에 생방송 중에 코를 풀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코 풀 때 그냥 휴지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돈다발로 이제 풀도록 높은 수익률 자랑하라고 저희가 이걸 드렸습니다. 딱 1,000달러네요. 예, 일단은. 예. 네. 그때는 진짜 이번 시즌은 희한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가 나온 부분들도 좀 있었고, 또한 이제 뭐 콧물 사태도 있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약간 예능처럼 비슷하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증시가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맨 처음에 제가 이번 시즌 때 시작을 할 때 지수는 조금 어느 정도 배제를 시켜놓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위를 할 수 있는 좀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도 안 좋은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을 좀 독특하게 좀 재밌게 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약간은 좀 예능식으로 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서울경제TV 그 출발주시 와이드에 계신 이제 앵커님과 그 PD님, 그 작가님, 스태프분들 다 이제 1년 동안 이제 같이 이제 보다 보니까는 굉장히 너무 정이 가고 너무 고마웠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날씨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증시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은데 그래도 건강은 꼭 챙기시고 증시는 언젠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신경 꼭 쓰시고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도 안 좋고 현재 날씨도 좀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반종민 소장님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종민 소장님의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두 분 모두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3개월간 시청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종미 소장님, 이 유명 가수의 백댄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난 시상식 때도 좀 기쁨의 댄스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야, 이게 좀 쉽지 않네요. 이게 지금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상황 보고요. 네, 노래 나오면은 바로 춤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2019년 2분기 1위를 기록한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그리고 2위를 기록한 스탁미디어그룹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이 8가지 종목들 탑 8까지, 그리고 최근 순위 탑 5까지 모두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 2위 하셨던, 수상을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현재 9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63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4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가깝게 빠집니다. 7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넘게 내리면서 3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32,000원대, 그리고 LG화학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 띄었습니다. 하지만 0.6% 하락 전환이 됐고 현재 33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모비스 6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0.6%의 상승세, 그리고 셀트는 다시 18만 원대 회복이 됐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8만 3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는 계속 힘을 받습니다. 3% 가깝게 강세 나타내면서 13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는 장초반과 비교해서는 하락폭 더욱더 키워갑니다. 3% 가깝게 내리면서 4만 4천 원대 이탈되고 이제 4만 3,9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포스코는 10위권 겨우 지켜냅니다. 하락폭 역시나 키워나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3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0.67% 하락하면서 이제 650선마저 깨졌습니다. 648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만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많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계열도 오늘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5만 1,000원대까지 올랐고, CJ ENM은 2%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17만 원 선마저 이탈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신라젠 0.1%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2% 넘는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이제 20만 원 선 깨졌고요. 19만 6,200원대 거래되고, 메딕톡스 5위권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1,000원 빠지면서 41만 6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오늘 1% 넘는 낙폭 기록합니다. 1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고, KMW 오늘도 힘받습니다. 3%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1,000원대까지 올랐고요. SK 머티리얼즈 강세 나타내면서 8위권 굳혔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대까지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9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이제 6만 3천 원대 이탈되고 6만 2,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휴재 여전히 10위권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3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장이 좀 빠집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참 장이 최근 들어갔고 이제 투자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실적이 기반이 안 된다든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류를 따라서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동아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화마루
이런 쪽에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뭐 그런 쪽에서는 뭐 국내에서 1위 기업뿐만 아니라 MDF라든가 이런 합판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뭐 굴지의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요 기업을 주목하는 그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주가 이제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전액 업체인 파낙스 이텍을 지분을 이제 최근에 인수를 이제 8월 15일에 이제 마무리하는데, 지분 이제 89.6%를 인수하는데 이제 1,179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것이 어떤 회사냐면은 파낙스 이텍은 전액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분에 한 점유율이 한 1, 2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이제 강화마루나 이런 부분, 하파는 건설 경기에 이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새로운 신사업의 동력을 바로 파낙스 이텍에서 찾고자 하는 게 이제 동아기업의 어떤 새로운 경영 전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강화해 나가느냐가 하나의 이제 미래에 역시 이제 동아기업의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액 부분은 연평균 한 30%씩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증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증서를 통해서 지금보다 한 대여섯 배 이상 그 이상의 물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 동아기업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대주주의 지분이 높고 유통 주식 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주주나 자사주의 비중이 이제 크다 보니까 85%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잠겨 있는 물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5% 정도가 유동 물량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일부 이제 기관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 물량은 적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어떤 탄력 부분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이제 상승의 부분이 이제 감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상승이라고 보기 뭐하고, 지금 이런 하락 부분이 이제 멈춰서의 어떤 앞으로의 반등이 이어진다라면은 그때 이제 새롭게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할 때 유심히 저점을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락이 멈추는 시점에서 주가를 매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 갖춰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제 투매가 이틀 정도에 나오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어떤 시세를 판단하는 게 이런 장일수록 더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전략은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멈추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런 시점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 현재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반장의 진금 승부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멘토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반장 이반장 이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반장의 진검승부. 자, 어제 3일 동안 계속 시장이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빠지고 있네요. 기관들의 매도세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기관님들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리시고 적극적으로 매수 동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요. 오늘 같은 날도 역시 매매에 임한다라면 개별주들 위주로의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지수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지수가 어저께 이후에 음봉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저점이 붕괴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에 다시 한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에 성공한다라면 추세를 전저점을 살리는 것이 되겠지만은 지금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수급 역시나 또 개인들이 붙고 있죠. 대략 지금 시각이
10시 다 돼가고 있는데 코스닥 27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급이 계속 유지된다면 전저점 붕괴 시나리오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붕괴된 이후에 다시 한번 617포인트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건드리게 되면 지수 따라서 하방 압력 계속 받으실 겁니다.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틈새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저께 전일 강세 종목 나왔었던 섹터 빠르게 보고요. 지금 활발하게 틈새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어서요. 그런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KPM테크 상한가에 안착이 됐었죠. 상한가 안착되고 오늘 이틀째 날인데, 오전에 이제 매물 압박 수월 좀 하다가 1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들은 음봉이 떨어졌을 때 좀 매수가 가담되면 좋은데, 지금 자리는 부담이 되네요. 지금 정고점에 매물 압박이 거셉니다. 혹여라도 추격 매수 고려하신 분들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매수자들은, 전일 매수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분할 매도를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남양비비안 시장 어려운 기간 내내 올라가고 드디어 오늘 경고 딱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부터는 조금 눌림목 조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남양비비안은 좀 위험한 구간에 진입이 됐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이제 내려놓는 전략이 낫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 중에 윌링스라는,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맙시다 말씀드렸죠. 윌링스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떴습니다. 공모가 12,500원이고요. 공모 주식으로 할당 받으셨던 분들은 벌써 거의 300% 가까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어려우니까 자꾸 눈이 이런 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공모가 상장된 이후 3배 가까이 그러니까 2배 이상 넘어간 종목군들은 절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작 중요한 오늘 시장에서의 강세 종목군들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눈에 보이죠. 바로 일본 쪽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연결되면서 움직이는 섹터들입니다. 오늘 명성 TNS가 눈에 포착이 되는데, 전기차죠. 전기차 쪽에서 필름 부분이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슈가 등장이 되면서 강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윗자리에서 이평선에 이제 걸리는 자리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MI텍이 상한가 갔단 말이죠. 근데 MI텍도 보시면은 전일 상한가 갈 때 바닥권에서 들쳐 업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MI텍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어제 처음으로 크게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명성 TNS 좀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잘 갖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현재 매수 상위 창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성 TNS 현재 매수 상위 창구는 키움이네요. 예, 키움 창구가 잡히고 있고요. 체결 강도는 123. 예, 체결 강도는 123으로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강하진 않은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하나 화천기계가 또 강하죠. 화천기계가 공작기계 수혜주들이 화천기계 강한 흐름으로 1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반영되는 이유는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흔들리니까 틈새 종목군들, 일본 제재 수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발빠르게. 자, 그러면서 화천기계의 흐름과 함께 탄소 섬유 섹터, 일지테크도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일지테크 11%. 근데 재밌는 건 어제 페이크로 21선 이탈했다가 빠르게 돌립니다. 즉,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살짝 깼던 종목군들, 거래량 없이 살짝 밀렸던 종목군들은 거래가 붙거나 모멘텀 다시 한번 붙게 되면은 양봉으로 씌우고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지테크 지금 한 10%대인데 분봉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5분봉입니다. 장시작 후에 15분봉 거래량 터지면서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네요. 자, 이런 종목군들은 3,950원 라인대에서부터 3,880원 라인대까지 15분봉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가 창으로 봤을 때
매수 상위 종목 역시 키움이네요. 개인들이 역시 많이들 들어오는 느낌이죠. 대신도 한 68,000주가량 들어오고 있는데 대신과 키움 쪽으로 들어오지만 매수 상위 창구는 키움이다라는 말씀. 자, 체결 강도는 112로 양호한 수준이지 엄청나게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작기계 본 김에 괜찮은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대장은 누굽니까? 그렇죠. 서암기계공업 아닙니까? 봐줘야겠죠. 자, 서암기계공업은 15분상, 15분 봉상 제가 노리는 자리가 왔네요. 바로 진검승부 들어갑니다. 자, 아침에 15분 봉 뜨고 두 번 눌리네요. 5일 이평선이죠. 분봉상의 5일 이평선이요. 그래서 6,900원과 지금 현재 7,000원 라인 때는 한번 매수 가담이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6,600원, 6,600원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수급 한번 볼 텐데요. 거래 창구가 역시 키움과 대신, 서암기계도 마찬가지예요. 서암기계도 키움과 대신이다. 그리고 체결 강도는 108이네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역시 떴다가 눌리는 자리에서는 체결 강도가 눌리는데 이 눌리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체결 강도가 다시 증가할 때는 주가가 같이 양봉이 뜬다라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빠르게 진검승부 섹터도 한번 잡아드려 봤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도 같이 움직이네요. 이거 뭐 오늘 공작기계 섹터 쪽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자, 흐름 한번 보죠. 똑같이 10% 뜨고 있고 15분 봉으로 두 번째 음봉을 주고 있네요. 이런 자리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어찌됐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움직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테마와 트렌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천기계, 서암기계공업, 지금 보고 있는 오리엔트 전공 등등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딱히 뭐 금요일장이라 일단 상한가를 먼저 들어간 종목군들도 눈에 보이고 있는데 누리플랜이 상한가 진입이 됐습니다. 상한가 진입이 됐고 상한가 잔량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 잔량 한번 보고 트렌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 110만 주인데 상한가 잔량이 22만 주입니다. 뭐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데 중요한 게 자, 이 부분이죠. 거래가 줄어들어서 크게 밀렸었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선. 아까 서두에 한번 잡아드렸었던 어저께 KPM테크가 이 패턴이었고 KPM테크는 음봉으로 눌리면은 KPM테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MI텍이죠, MI텍. 아까 장중에 우리 한번 살펴봤던 MI텍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그 패턴이 종가까지 이어진다면 종가 베팅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입니다. 어제 이런 패턴으로 상한가 진입했던 게 MI텍이고 누리플랜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었고 지금 또 아까 우리가 섹터별로 살펴볼 때 이러한 류의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관심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붙는 종목군들은 아마 이슈가 될 수 있다. 오후장까지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상 아까 누리플랜 지금 봤던 누리플랜 럭스리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 듣는 종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한가 진입이 됐는데 패스하고요. 갤럭시아 SM이 눈에 들어오네요. 갤럭시아 SM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SM이 한 고가권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는 게 매력적이네요. 거래량이 여기서 더 터져버리게 되면은 상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가 않네요. 흐름 한번 보죠. 자, 매수 상위 창구가 한국과 KB 창구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 체결 강도는 122 양호한 수준이네요. 양호한 수준이고 분봉상의 패턴 한번 잠깐 볼까요? 15분봉 그렇죠. 내려오네요. 그러면 이반장의 매매 스킬 15분 봉상 5일선 떨어지는 거 입 벌리고 딱 기다려야겠죠. 주면 받지만 주지 않으면 보낸다. 기억하시고 이러한 스킬들의 매매는 뭐다? 단기 트레이딩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1박 2일 내지는 당일 정리입니다. 3에서 5% 수익 나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해 나가셔야 되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큼 좋은 종목 말고는 중장기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어저께 한번 줌 인터넷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타점 잡아드렸었죠. 기억나시죠? 돌파되면 어떻게 한다? 따라 붙어야 된다 그랬고 오늘 돌파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오늘 돌파가 나옵니다. 따라 붙어주면 짭짤하게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많은 종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구나를 눈으로 쫙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팍스넷이 많은 개인분들을 애를 먹게 하더니 오늘 결국에는 이 윗꼬리, 필친 윗꼬리 나온 부분까지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 갭을 메꾸러 가는 거죠. 윗꼬리도 갭이고요. 아랫꼬리도 갭인데 만약 여기서 중요한 게 블록체인 쪽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었던 종목이 팍스넷이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관심을 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정고점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이거 한번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팍스넷은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 다음 주가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팍스넷 예의주시하시고 지금 이런 종목군들만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마지막으로 섹터를 봐야 되는 섹터가 있어요. 우리 시장의 가장 주도 메가 트렌드는 뭔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5G입니다. 자, 5G, 자, KMW가 대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KMW가 오늘 3.59% 상승이 나오면서 52,000원을 기록해주고 있고 신고가를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G 섹터 갖고 계신 분들 누군 수익 중이고 누군 물려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5G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좋고요.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5일선 타고 가는 종목군들은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도 괜찮지 않겠는가. 자, 어제 에이스테크를 저점 제가 사인을 드렸었는데 에이스테크 한번 보고 5G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제가 한번 오늘 진검승부 종목으로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 어제 제안 드리고 보세요.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매매 이렇게 하는 건데 단기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제는 가면은 수익 났을 때 수익을 딱딱딱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익 났던 것도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경향들도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에이스테크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오일솔루션이죠. 자, 오일솔루션 5일선 장악하고 있죠. 따라가네요. KMW 따라가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오일솔루션 한번 공략해 볼 텐데 진검승부 들어갑니다. 매수가 준비하시고 15분 봉이 음봉이 줬다가 이미 돌아서고 있네요. 그러나 매물대가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아니죠. 차라리 기다렸다가 음봉으로 오일장 눌리면서 하고요. 아니면 돌파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에이스테크 때, 아니 줌 인터넷 때 말씀을 드렸죠. 실시간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일솔루션을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사지 마시고 오후장에 사도 충분히 싼 가격을 줄 것 같아요. 매수 상위 창가 한번 보자. 자, 오일솔루션 대신과 JP모건 들어오네. 외국인 창구로 쓰이는데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 머리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냥 JP모건 창구로 매수 상위가 잡혔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결 강도 엄청나네요. 252입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진검승부를 펼치면서 체결 강도가 252는 지금 처음 등장을 했죠. 재밌는 건 주가가 급등이 안 나요. 3.5를 유지하면서 체결 강도가 250대를 유지한다는 건 걸어놓고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 그 주력으로 나오고 있는 게 JP모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가는 거고요. 차트상으로 오늘 5일선을 장악해 넘어가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5G는 여러분들 그중에 오일솔루션을 오늘 한번 봐드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틈새 종목군들은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적극적 트레이딩으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